우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구독하시고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F-52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투기다. 이 기체는 미국 노스롭 F-52 타이거 2를 기반으로 한 면허 생산 모델로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던 이전 단계에서 벗어나 한국이 직접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력 증강에 대응해야 했고, 동시에 자국 항공산업의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KF-52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생산 과정에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항공기 제작에 관한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조립만 한 것이 아니라 점차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며 한국 기술로도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KF-52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수십 년 동안 실제 작전과 훈련에 투입되었다. 저렴한 운용 비용과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많은 수량이 배치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다. KF-52의 생산 경험은 이후 T-50 골든이글, FA-50, 그리고 최신형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냉전 시기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1970에서 80년대 북한은 소련 제-21 등 신형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새로운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KF-52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기체로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북한 공군과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과 실속에 강한 설계 덕분에 적어도 공중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발휘할 수 있었다. KF-52는 대량으로 배치되어 한국 전역 주요 공군기지에 전력화되었고, 요격 임무부터 폭격 임무까지 다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한국은 최신형 F-16을 일부 도입했지만 수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KF-52는 사실상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값싸고 유지가 용이하면서도 실전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북한의 공중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냉전기 긴장 속에서 KF-52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쌍발 엔진을 장착한 KF-52는 당시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다른 단발 전투기들과 비교해 안정성과 기동성에서 큰 강점을 지녔다. 두 개의 제트 엔진은 단순히 출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엔진이 손상되거나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엔진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생존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안정성은 조종사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으며 장거리 작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보다 안전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쌍발 엔진은 저고도에서의 고기동 공중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 계열 전투기와의 가상 전투 시나리오에서 KF-52는 가볍고 민첩한 기체 특성과 더불어 쌍발 엔진의 주력 덕분에 근접 교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빠른 가속력과 민첩한 선의 성능은 요격 임무에 특히 유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지상 지원 작전에서도 신속한 회피 기동을 가능하게 했다. 유지비용 측면에서도 쌍발 엔진은 경제적 운용을 고려한 설계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KF-52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신뢰받는 다목적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었다. KF-52는 단순히 제공권 확보용 요격기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제한된 자원과 전력 상황 속에서 한 기체가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KF-52는 그 요구에 잘 부합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해 북한 전투기의 침투를 차단하는 요격 임무를 수행했으며 가벼운 기체 특성과 높은 기동성을 활용해 근접 공중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KF-52는 단순히 제공권 확보용 요격기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제한된 자원과 전력 상황 속에서 한 기체가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KF-52는 그 요구에 잘 부합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해 북한 전투기의 침투를 차단하는 요격 임무를 수행했으며 가벼운 기체 특성과 높은 기동성을 활용해 근접 공중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KF-52는 공대지 폭탄이나 로켓을 장착해 지상 목표 타격에도 투입되었다. 저공 침투 능력이 뛰어나 북한의 군사시설, 전차,
포병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심지어 공대함 미사일과 같은 무장을 운용하여 해상에서의 대함 공격 임무에도 부분적으로 투입되며 다목적 전투기라는 장점을 증명했다. 이처럼 KF-52는 작지만 강한 전투기로 불리며 제한된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던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에 정확히 부합했다. 다양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KF-52가 오랫동안 주력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KF-52는 본래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중요한 훈련기 역할도 수행했다. 최신 전투기 조종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전 환경과 유사한 훈련이 필수적인데 KF-52는 기동성과 조작성이 뛰어나 조종사들이 기본적인 전투 비행 기술을 연마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이었다. 특히 저고도 기동, 급기동, 공대공 교전 훈련, 공대지 폭격 훈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전투에 가까운 환경에서 체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F-16, 이후 KF-16이나 F-35A 같은 첨단 전투기를 다루기 전에 조종사들이 KF-52를 통해 기초 전술을 익히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단순한 훈련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투기 조종사 양성 체계에서 중간 단계 교량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특히 쌍발 엔진 특성은 조종사들이 엔진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훈련하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점에서 KF-52는 단순히 전투 임무만이 아니라 조종사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고 경험을 축적하는 훈련기 역할을 병행하며 한국 공군의 인적 전력 강화를 크게 도왔다. 훈련과 실전을 모두 아우르는 다목적 가치가 있었기에 KF-52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랑받는 기체였다. KF-52는 1970년 대부터 도입되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장기 운용되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임시 대체 전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공군의 공중 방어 체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긴 시간 동안 현역으로 활약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 KF-52는 국경 근처와 최전방 기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 영공을 지키는 최전선 수호자 역할을 했다. 장기간 운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높은 정비 용이성 덕분이었다. KF-52는 경제적인 유지비와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첨단 전투기가 부족했던 시기에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또한 국산 생산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했고 국내 기술진의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KF-52는 단순히 몇 년만 사용된 기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실질적 주력기로 자리 잡았다. 비록 첨단 기술을 갖춘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한계가 있었지만 KF-52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력 기여도는 한국 군사 항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었다.